있어요. 그런데 결정 절차가 우리 광역도시 기본계획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할 때 협의심의고 승인하고 협의심의고 승인하죠. 협의심의는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지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입안할 때 거치는 절차가 아니에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국장이나 시의사가 시장 원수가 필요하다면 입안을 할 때 관계행정기관의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도 협의할 수 있다. 원래는 협의라는 것은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때는 입안권자가 필요하면 입안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협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입안시 협의 가능하다. 입안할 때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입안시 관계행정기관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도 협의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입안권자, 입안기준, 입안의 특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앞에 76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은 입안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입안권자가 누구였어요? 6명에다가 2명 해서 8명 국장, 시지사, 시장 우수가 입안하죠. 이들이 입안권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관리계획 입안할 때 누구는 입안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입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기사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입안할 수 없어요. 관리계획 행정계획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은 입안권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입안권자에게 주민이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민의 입안 제안이 관리계획 입안할 때 나오면 항상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 제도잖아요. 예, 주민의 입안 제안. 주민이 입안을 할 수는 없지만 입안권자에게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민이란 이해관계인 다 포함합니다. 이해관계 포함하는데 제안이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느냐? 다음에 대해서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근데 입안 제안할 때 오다 가다 손들면서 제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입안 제안할 때 관리 계획 도서와 도면도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설명서까지 첨부해서 제안합니다. 그럼 제안할 때 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돈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니까 용역업체한테 맡기고 그래야 되니까 용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안할 때 그냥 제안서 달랑 제출하면 안 되고 제안할 때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첨부해라는 말 나오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관리계획 내용이 지구기사지 했는데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제안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 용도 쓰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샀는데 용도 지역이 녹지적인 땅을 샀어. 녹지지역이면 개발이 안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땅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땅을 샀는데 제발 저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게. 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세요라고 용도적 변경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용도가 땅의 용도, 토지 용도가 바뀌면 토지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자, 이거 용도적 변경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할 거 아니에요. 법에서 제안할 수 있다. 그죠?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지구기사지 중에 이 주민이 이방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무엇을 제안할 수 있냐? 자, 법에서 이방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관리계획 내용 중에 지구기사 중에 자, 요거 도로 놔주세요, 공원 조성해 주세요, 그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러분이 나중에 필드 나가서 부동산 일을 할 때,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는 지구기사지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여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이죠. 자, 여기는
용도 구역이었죠. 개도시 수입하자. 그죠? 자, 지구, 기사지. 지가 뭐예요? 지가. 맨 마지막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죠. 자, 여러분이 필드 나가서 부동산 일할 때 제일 많이 제한하는 것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용 체계가 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우리가 도시가 아닌 지역이라면 관리적, 농림적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보존 지역이니까 개발을 못한다가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잘 계획적 계획 수립해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가 아닌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되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돼. 그럼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여러분이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여러분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여러분이 구역 지정하고 뭐 계획 수립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필드 가서 부동산 일할 때 이럴 때 제일 많이 제한할 거. 이 저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주고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그럼 계획대로 우리 개발행위 할 테니까 제한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요 놈이죠. 요 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기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용도 지구 중에 자 우리 용도 지구가 있어요. 나중에 용도 지구 9개 배울 텐데 그 중에서도 개발지능지구라는 용도 지구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 개발지능지구에도 뭐 주거개발지능지구, 공원물유통, 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은데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지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류센터 유통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개발지능지구가 무슨 개발지능지구요? 산업유통개발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 그리고 또 자, 요즘은 이 지구 단위 용도지구 있잖아요. 용도지구는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용도지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요즘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란 이야기. 그래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지 않은 내용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구 좀 폐지해 주시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내용을 대체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다음 기지산대 그죠? 기지산대 주민이 뭐 산다고요? 기지를 산대요. 주민이 기지산대. 자, 그다음에 용도구역 용도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놈 하나 있어요. 용도 구역 중에 개도시 수입하자 그럴 중에 좋은 용도 구역이 뭘까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인천시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그래야 돼요. 환영합니다.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용도 구역 중 겁나 좋은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이 이방권자에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모든 관리기 내용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기지산대 누가 기지를 산다고요? 주민이 기지산대요. 기지산대 입 주민이 제한할 수 요즘 시험 트렌드는 뭉쳐있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여기는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상황 뭘 제한할 수 있다고요? 자꾸 중얼중얼 해보셔야 돼. 기지산대 입 주민이 기지를 산대요. 입 그죠? 기지산대 입.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한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까 관리계획도서 계획 설명서 첨부했잖아요. 그죠? 돈 들어갔어요. 근데 돈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노력도 해야 돼. 노력도. 제한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얼마 동의 얻어야 되느냐? 제한할 동의 얼마 얻어야 되느냐? 자, 이 동의를 얻을 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이 동의 얼마 얻어야 되느냐? 이것도 시험에 최근 나왔었죠. 이런 거 나오면 땡큐 그래야죠. 기지산대입, 기산대입. 주민이 제한할 때 이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한할 때 동의 얻어서 제한해야 되는데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자, 기반 시설이죠.
요놈이 여러분 지역에 기반시설에 놓여지느냐 안 놓여지느냐 혐오시설이나 편의시설이냐 이 관계가 겁나 충돌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5분의 4, 5분의 3,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동의 얻을 때 그 안에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기지산. 자, 5분의 4. 나머지는 또 너무 편해요. 지산대 2분, 지산대 2분,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 지산대 2분 다 얼마라고요?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예,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동의 얻어서 제한하는지 그 부분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1번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4예요. 근데 살짝 여기다 뭐 하나 가지고 4분의 3 딱 이어줍니다. 자,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동의자는 크게 3개의 종류거든요. 자, 4분의 3은 없어요. 요놈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이상의 동의 얻는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기지산대입 있죠. 자, 그 중에 우리 법에서는 여러분이 기지산대입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요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가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습니다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셔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해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얼마라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법이 딱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면적을 딱 정해줘 버렸어요. 산업유통개발지구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왔죠. 1만 제곱미터 3만 미만.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중 무슨 지역? 예,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은 지역이 보존 지역이지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그래서 면적과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그 전체 면적 중 방금 전에 면적은 1만 제곱미터 3만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은 이런 지역이 된다.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삐리리가 차지하는 지역은 50% 이상이어야 된다. 뭐가 차지하는 지역이에요? 계획관리죠. 이 세 개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의 얼마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5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 정도만 살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어요? 자, 1번, 2번, 3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 78번은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이런 돈도 들어가고 노력도 하고 해서 기지산대입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제한을 했잖아요. 돈도 들어갔고 노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동의서까지 얻었고 그죠? 그럼 제한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방권자는 이 제한의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는 것은 그건 가장 기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라 이게 나와요. 자, 주민이 제안을 했어요. 노력도 하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으면 주민은 매딜인의 이방권자는 매딜인의 반영 여부 통보하라고요. 45일 주민이 제안을 하면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라. 45일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45일에 통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제안을 하면. 그런데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한하면 45일 플러스 30일이에요. 45일 그리고 플러스 30일.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이 제한하면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맨 밑에 6번 비용 부담.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이반권자에게 이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반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누가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자가 되겠어요? 제한은 여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기반소 설치해달라든지 이런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해달라고 지정해줬다든지 그러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자죠. 그러면 그 수익자에게
이반과 결정에 드러난 비용의 전부터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수익이 발생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이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뭐 하게 할 수 있다고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로 시험에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어디 무서워서 제한하겠습니까? 제한 하나 해놓고 전부를 부담시킨다고 무섭잖아요. 예, 그런 문장 나오고 틀리고 또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라고도 나온 적도 있고 비용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비용 부담 가능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관리객 위반에서 위반권자, 위반기준, 위반특례 있고 위반 제한이 있는데 위반 파트에서는 이 파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니까 위반이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것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지만 오지선다 중에 꼭 들어오는 지문들이니까 위반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